오늘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봉 4천만 원, 실제로 받는 돈은 월 300만 원. 혹시 이런 상황, 저만 겪어봤던 현상인가요? 사실 이건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마주한 공통된 현실이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월 평균 30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서울 기준으로 월세 70만 원, 생활비 150만 원을 빼면 실제 여유 자금은 고작 84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84만 원으로 저축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가끔은 자신에게 투자도 해야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금액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생존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해요. 국세청 기준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까지 합치면 월 평균 96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회사에 따라 추가로 단체 보험료나 기타 공제 항목들이 덧붙기도 하죠. 결국 세전 333만 원에서 각종 공제를 빼면 실수령액 304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4만 원으로 모든 생활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인 가구 평균 생활비를 보면 더욱 현실이 와닿습니다. 주거비가 평균 82만 원, 식료품비 45만 원, 교통비 28만 원, 통신비 12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기본 생활비만 167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문화생활비, 의료비까지 더하면 월 22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304만 원에서 220만 원을 빼면 84만 원.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84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출 최적화입니다.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주거비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평균 월세가 82만 원이지만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60만 원대로 줄일 수 있어요. 교통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월 22만 원 절약하면 1년에 264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식비 절약도 중요합니다. 외식을 주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금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제한 요금제에서 적정 데이터 요금제로 바꾸면 월 2에서 3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렇게 지출을 최적화하면 월 4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부업 소득 창출입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추가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들입니다. 배달 대행, 온라인 과외, 콘텐츠 제작, 번역 등이 대표적이에요. 실제로 직장인 부업 통계를 보면 평균 월 45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말 4시간, 평일 저녁 1시간씩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업과의 균형입니다. 무리해서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세 번째 전략은 목적별 자금 분리입니다. 124만 원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거예요. 저축 40만 원, 투자 30만 원, 비상금 적립 20만 원, 자기계발 20만 원, 여유자금 14만 원으로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목적이 명확해지고 돈을 함부로 쓸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저축 40만 원은 1년이면 480만 원이 됩니다. 이건 정말 큰 돈이에요. 투자 30만 원으로는 주식이나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 5% 수익률만 가정해도 10년 후에는 약 465만 원이 되죠. 비상금 20만 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자기계발 20만 원으로는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투자는 장기적으로 연봉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고정비 재검토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먼저 봅시다. 불필요한 중복 가입이나 과도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건강한 30대라면 월 보험료 15만 원 이상은 과도할 수 있어요. 구독 서비스도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멜론,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각종 앱 구독료들을 다시 보세요. 실제로 쓰지 않는 서비스가 있다면 과감히 해지하세요. 월 3에서 5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절약도 투자도 지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년 후 전세 자금 마련이라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월 124만 원을 꾸준히 모으면 3년 후에는 약 4,464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까지 더하면 5천만 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일시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채 관리 전략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환해야 해요. 신용카드 리볼빙, 마이너스 통장, 개인 대출 순으로 금리가 높은 것부터 해결하세요. 매월 30만 원씩 고금리 부채 상환에 집중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는 세금 절약 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을 활용하세요. 연간 최대 92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소비 패턴 분석입니다. 본인의 소비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세요. 가계부 앱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3개월간 분석해보면 의외의 발견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배달음식에 월 12만 원, 커피값에 월 8만 원을 쓰고 있다면 월 20만 원입니다. 이 중 절반만 줄여도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똑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쉬워져요. 온라인 재테크 카페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목표 달성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장기적 관점 유지입니다. 단기간의 변화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알고 지내는 대학교 후배는 월 84만 원에서 시작해서 꾸준한 지출 최적화와 부업으로 월 추가 저축액을 124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세금 절약과 소비 패턴 개선까지 더하면 월 140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140만 원을 3년간 모으면 5,040만 원입니다. 이제 전세 자금 마련이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네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의 목표를 기억하세요.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말이에요. 작은 성과도 놓치지 마세요. 월 10만 원 절약했다면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연봉 4천, 실수령 300만 원이라는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돈을 활용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전략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모든 걸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하나씩만 적용해도 10개월이면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첫 번째 전략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머니투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